안녕하세요, 제이엘입니다. 오늘은 제 예전 얘기를 해볼게요. 어, 제가 오랜만에 그 회계홍보 카페가 아닌 다른 그 회계 관련 카페에 들어갔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써놓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2012년도에 쓴 글들이었어요. 그때 이제 좀 힘들었던 때였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글을 보는데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뭐 물론 좋았던 때는 아니었지만 그걸 보니까 나도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었구나.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나 옛날에 좀 힘들었어 라는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힘들었던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7년 전인데 나도 지금 현재 그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하고 똑같은 고민을 그때 했었더라고요. 2012년이면 제가 이 업무를 한 지 6년 정도 됐었어요. 그때는 6년이 되었을 때 내가 정말 많이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보다 그때는 프로그램이 좀 덜 발전했던 때예요. 제가 그 힘들었던 글을 보니까 3월이었어요. 3월이 되는 2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월에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업체가 법인이었어요. 그 법인 하나에 5개가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세무조사를 하고 나서 세무조사가 끝나면서 동시에 이제 이동을 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2월이었고 바로 3월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6년 차이긴 했는데 그 회사가 어떤 종류였냐면 법인 식당이었어요. 그리고 법인 식당들이 원래 회사에 거의 뭐 계열사처럼 있는 회사지만 별도 법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뭐 오는 것까진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전표 입력이 6월까지밖에 안 돼 있던 거죠. 네. 근데 거기는 정말 옛날 방식으로 그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파란색 전표 그리고 빨간색 전표. 빨간색 전표는 입금 전표이고 그 파란색 전표는 출금 전표로 쓰는 그 종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뒤에 증빙을 다 붙여서 뭐 계정 과목이랑 금액이랑 이런 것들을 수기로 다 기재해서 관리를 하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전표들이 한 달에 이만큼씩 있었던 거죠. 그런 전표를 처음 받기도 했지만 우선은 그런 전표가 있는 회사가 5개나 됐던 거죠. 근데 입력이 6월까지밖에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많잖아요. 아무리 6년차가 됐다 할지라도 그 회사는 양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저는 주말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 신고는 어쨌든 3월 말까지 해야 되는 거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글을 올려놓은 거였어요. 나 너무 힘들다. 근데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과장이었고 같이 일하는 실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실장과 제가 이제 약간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저한테 다 떠넘기듯이 그 업체를 저에게 2월 말에 넘겼어요. 그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그 업체를 하게 됐죠. 결국에는 신고를 끝내기는 했어요. 네. 나름대로는 잘 끝내기로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 업무적인 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 사람과의 그 관계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약간 조용한 편이에요. 조용한 편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막 살살거리고 뭐 이렇게 애교를 떤다던가 이런 게 없는 성격이에요. 이제 윗사람이긴 한데 거기에다 대고 막 이렇게 아양을 떤다던가 이런 걸 못했어요. 잘 못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분이 불만이 있었을 때 내가 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러시냐, 제가 잘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좀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트러블이 생겼고 제가 직급이 훨씬 낮다 보니까 그때 많이 힘들었었죠. 근데 제가 거기에 글을 올려놓고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거기에 또 힘을 얻고 그때 당시에는 또 관두겠다, 제 마음적으로는 이 일을 그만해야지 라고 글을 썼더라고요. 네. 그 7년 전에 글을 보니까 약간 새록새록한 거예요. 내가 힘들었다라고 생각만 했지 내가 관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때구나, 그거를 글로 표현을 했구나 라는 거를 그 글을 보고서 알았습니다. 지금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신입 때는 업체가 업체로 뭐 받기는 하겠지만 쉬운 업종으로 좀 받는 면도 있어요. 근데 경력이 3년, 뭐 5년 이렇게 가면 업체의 양도 많아지지만 업체의 그 규모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담을 느끼게 돼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주지? 라는 생각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내 마음 심적으로 벅차다 보니까 좋은 생각이 안 들게 되죠. 퇴사만 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더군다나 일 플러스 사람까지 곁들여졌다라고 하면 더 힘들어지죠. 네,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네,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때 버텨낼 수 있었던 거는 우선 가족이 있기도 했고 책을 많이 봤어요. 그때 당시에 산 책들이 대부분 이제 마음 치유하는 그런 책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책들을 사진 않는데 그때는 그런 책들을 몇 권은 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거를 책을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지금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내가 이 일을 관두지 않고 끝까지 했던 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와 회계는 정말 어려워요. 뭐 물론 어렵지 않은 분야가 없지는 않지만 세무회계는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긴 하지만 그게 또 전부는 아니에요. 그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제가 세무대리인을 해봤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범위, 그리고 세무대리인이 맡고 있는 회사, 그 회사의 회계 담당자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 이 부분들을 알고 있어서 가르치는 건데, 이거 외에도 정말 방대한 양이에요.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 저도 모르는 거 있죠. 모르는 거 많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고,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뭔가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저 스스로 조금 창피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고 이거는 뭐 조금만 알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나마 제가 뭐 12년 동안 세무대리인을 하면서 많은 다양한 업종의 회사를 맡아봤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고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게 세무대리인이 아닌 그냥 일반 회사를 제가 계속 다녔다라고 하면 그쪽 업무만 알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회사 규모에 따라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는 데들,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쓰는 데들이 있고, 또 뭐 상장사나 좀 규모가 큰 데들, 계열사가 있는 데들, 뭐 이런 데들은 IFRS를 적용을 해야 되는 회사들도 있죠. 그런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리고 법인세법, 또 그 안에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이런 세법하고 이제 회계기준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로도 정말 범위가 넓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글을 썼던 그때의 저는 내가 했던 그 업무 범위 내에서 저는 조금 잘했던 것 같고, 지금에서 보면 또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요만큼 와서 보니까 그때 뭐 7년 전에 저는 그냥 또 거기까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월 달에 회사가 왔는데 3월 달에 법인세 신고까지 다 하고 났으니 얼마나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또 거기까지였던 거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정말 무수히 많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제가 접할 수 있었던 건 그때 당시에 저는 거기까지였던 거죠. 근데 또 그 이후에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또 다른 회사를 해보고 또 이직도 해보고 일반 회사도 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약간은 조금 안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또 다른 업종의 또 다른 규모의 회사를 들어갔을 때는 또 저는 아주 신입은 아니지만 초심의 마음으로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회사 내에서는 또 그 회사의 룰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3년차, 5년차, 뭐 7년차, 또 10년차일 수도 있죠. 각각 연차가 지날수록 지금의 내가 과거의 몇 년 차를 봤을 때, 나 그때 거기까지였었구나 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그때보다 발전한 거예요. 근데 내가 5년 차인데 3년 차였을 때를 회상을 해봤을 때 지금과 그때가 별반 다르지 않다 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 좀 더 많은 걸 공부를 하고 많은 걸 경험을 해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가 평생 직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포지션으로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내 나이는 항상 고정적이지 않아요. 내 나이는 항상 변합니다. 앞으로 변하진 않죠. 뒤로 나이를 먹어가요. 저도 7년 전에는 32살이었지만 지금 39살이에요. 그러면 39살이 됐을 때 내가 32살이 하는 업무를 하면 안 되잖아요. 39살이면 또 그리고 그만큼 경력이 찼으면 그 경력에 맞는 업무와 포지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3년차, 5년차 오신 분들 정말 힘들게 잘 모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세무대리인을 하다가 나는 일반 기업으로 가겠다. 그러면 언제 갈 건지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리고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반기여가지고 세무대리인 같은 경우는 하반기가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반기 때 하지 못했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실무는 실무지만 또 이론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줘야 돼요. 이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무를 하는 거는 그때그때 업무 처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론이 베이스가 깔려 있는 다음에 실무를 해야 그게 탄탄해져요. 그리고 나의 이론적인 지식, 실무 경험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내가 좀 더 성장해 있는 거죠. 성장해 있을 때 내가 성장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5년 차인 내가 3년 차인 그때의 나를 회상을 했을 때
그때보다 지금은 내가 훨씬 더 업무를 많이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좀 더 레벨업이 된 업무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 나는 성장해간 거죠. 그리고 일반 회사를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IFRS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제가 이제 세무사 공부를 했는데 굳이 뭐 세무사를 따지 않더라도 뭐 재경관리사나 아니면 난 좀 더 높은 거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세무사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세무사 공부가 꼭 내가 시험에 합격해야지 라는, 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세무사 공부를 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공부를 보니까 세무사 공부가 되게 상위권의 공부예요. 이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 공부를 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 이 세무사 공부 잘 맞네? 그러면 세무사 공부 쭉 하셔도 되는 거고. 세무사 시험 볼 때 재무회계가 IFRS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 좀 규모 있는 데들은 IFRS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FRS 공부를 꼭 하셔야, 우리가 일반 기업 간다라고 할 때 정말 작은 기업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큰, 지금보다 나의 지금 현재 위치보다 좀 더 나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공부를 하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게 다가 아니고 내가 3년차이지만 3년차가 할 수 있는 업무만 보일 수 있고 5년차 때는 5년차의 업무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3년차, 5년차이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더 발전하고 싶다. 내가 나이가 40살이 되어서도 세무회계하면 나지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자리, 좋은 포지션에 갈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